계속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34번 문제 좀 보시면, 거기까지 보고 좀 앞으로 좀 넘길게요. 정부는 극빈자들에게 월 1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거기다 밑줄 생계비 100만원씩 지급한다. 34번 문제입니다. 식료품, 의복을 소비하는 극빈자 갑은 작년에 가격이 각각 2만원, 4만원인 식료품과 의복을 X제는 20단위, Y제는 15단위 밑줄 이렇게 소비하고 있고, T=0, 기준연도에 작년이, 올해 T=1, 비교년도에 PX는 3만원, PY는 4만원, 그래서 X제 가격만 만원 올랐네요. X제는 16단위, Y제는 13단위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 갑에게, 그게 중요한 팁인데, 올해 가격으로 작년과 같은 후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가격 밑줄, 비교년도 가격으로 어떤 후생이요? 기준년도 작년의 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를 물었더니 16단위, 17.5단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자.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를 구해라. 이 지수에 의할 경우에 갑이 작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작년보다 보조금을 안 주면 후생 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후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아야 될 텐데 얼마를 보조해 주면 되겠냐. 두 번째,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 밑줄.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는 기준연도 중심이에요? 비교연도 중심이에요? 기준연도 중심인데, 가격지수는 물가의 변화를 포착하는 거고, 수량지수는 수량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고, 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매년 가격 차이가 변한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지금 변하는데 물가가 거기처럼 지금 상승하면, 물가 상승 이후에 극빈자에게 지금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100만원을 줘가지고는 작년과 같은 후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많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얼마의 보조금을 주겠냐, 이게 얘기예요. 거기 먼저 떠들 필요 없이 기초 개념을 체크를 먼저 하세요. 문제 제기. 가격 차이가 변한다. 밑줄. 후생 바뀐다. 선택점 바뀐다. 그러면 가격 변동 이전의 효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의 조세를 걷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의 보조금을 줄지 문제되는데, 그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는 거기 비교년도 중심의 가격 지수다. 밑줄. 비교년도 중심 가격 지수. 그리고 변화 이후 가격 비교년도 밑줄. 가격 체계하에서 원래 효용 수준 밑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인데,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알파는 P0에서 P1으로 뭐예요? 물가 변화를 포착합니다. 근데 뭘 잡아놨어? 수량을 제로점에, 기준연도로 잡아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파가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고, 그 뒤에 103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라스파이러 가격지수. 가격지수니까 물가지수니까 P0에서 P1으로 가격 변화를 포착하는 거죠. 근데 뭘 중심으로? 기준연도 수량을 잡아두고 Q0, Q0.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X, Y 두 제와 평면에 최초의 기준연도 가격보다 비교연도의 가격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안쪽으로 예산선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예산선을 이렇게 하나 표시하고, 이렇게 최초 예산선 L제로. 이게 뭐죠? PY분의 M. 이게 뭐죠? PX분의 M. 그래서 안쪽으로 예산선이 들어올 텐데 YZ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X의 가격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안쪽으로. L1. 최초에는 2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새로운 비교년도는 3만원, 4만원이니까 이 가격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각각 선택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점을. 최초의 선택점 한 점 찍고 이렇게 A점. 비교연도 선택점을 뭐로 줬냐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찍어야 되겠지만, 비교연도 선택점은 처음에는 20단위, 15단위, 그 다음에 비교연도는 16, 13단위 이거네요. 한 점을 찍고 B점을 16단위, 13단위 이렇게 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줬냐면
16단위, 17.5단위. 근데 올해의 가격으로 작년과 같은 후생 수준을 누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기준연도 가격이고 이게 비교년도 가격인데 이 비교년도 가격 순으로 원래 효용 수준을 누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변화 이후의 가격을 최초의 선택점으로 되돌린다. 이게 슬러치기고 이게 안쪽에 힉스식의 보상 예산선이 있고 L2의 예산선 힉스 보상 예산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제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서 아무 선택점이나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전히 13단, 16단이고 X제는 Y제는 지금 17.5단 이렇게 줬네요. 요런 점이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 것이 최초의 효용 수준, 새로운 효용 수준이겠어요. I0, I1. 먼저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라는 것을 알파는 물가 P0에서 P1으로 물가 변화를 포착한다. P0에서 P1으로. 그런데 기준연도 수량을 잡아뒀다. Q0. 여기가 근데 Q0가 아니라 H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H0는 바로 이 점을 의미합니다. H0는 어떤 점을 의미한다고요? 힉스 보상의 선택점. 힉스 보상 이후의 선택점. 그래서 H0다. 물론 곱하기 100이죠. 요게 생계비 지수예요.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 물가 변화 포착한다. 그러면 최초의 가격이 PX X제 가격은 2만 원. 2만 원. PY Y제 가격은 4만 원이랬어요. 이렇게 이 가격 어떻게 바뀌었냐면 PX 프라임이 요게 이제 3만 원으로 바뀌었고 PY는 그대로 4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최초의 선택점이 예컨대 A점인데 A점에서 X제가 몇 개? 20개, 25단인가요? X제는 20, Y제는 15. X제 20단위, Y제 15단위 이렇게. B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16, 13 이렇게 16, 13. 여기 H 제로점 여기가 16단위, 17.5단위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선택점을 예산선도 알고 선택점도 알아. 그러면 요거 두 번째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라스파일스 가격지수도 좀 써놓으면 라스파일스 가격지수 물가 변화 지수니까 P0에서 P1으로 물가 변화를 당연히 포착할 것이고요. 기준연도 수량을 잡아뒀다. 기준연도 수량 곱하기 100. 요게 라스파일스 가격지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P0, Q0는 원래 가격으로 원래 소득 수준이니까 원래 최초에 주어진 소득 100만 원 이거 똑같군요. M 100만 원. 그리고 분자는요. 요 P1의 가격으로 요 P1은 뭐예요? 요거 3만 원. 3만 원 곱하기 몇 개요? X제는 16단위. 그리고 4만 원 이 가격으로 몇 개? 17.5단위. 이게 분자하게 되겠어요. 분모는 요 100만 원이고 100 그대로 100. 그래서 요거는 40, 요 8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70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해서 118이 되고 118. 여기는요. 물론 요게 100만 원 P0, Q0 최초의 지출액이죠. 최초의 가격 체계로 최초의 소비를 할 때 지출액 100만 원. 그리고 여기 P1은요. P1의 가격으로 마찬가지 3만 4만 원으로 원래니까 3만 원의 가격에다가 원래 몇 개? X제가 20단위. 그리고 얼마의 가격으로? 4만 원의 가격으로 몇 개? 15단위.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지출액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 이게 60이고 이것도
뭐에 60에서 결과적으로 요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는 120이고 최초의 소득 지출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상액으로 따지면 118만 원이 되고 마찬가지 여기는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힉스 보상의 선택점이 항상 우리가 이 선택점에서는 최소 지출액이라고. 그래서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는 가격 변화 이후에 소비자가 효용이 감소하는데 그 효용 감소분을 엄밀한 무차별성을 가지고 엄밀하게 평가한 게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고,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는 이 효용 변화를 포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관찰이 어려워. 현실에 관찰이 어려워. 그래서 각국 정부는 보통 요 선택, 쉽게 관찰 가능한 최초의 선택점까지 되돌리는 보상을 한다. 이게 그래서 요 라스파이러스 지수의 기초에서, 요거의 기초에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상은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보다 보상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걸 과잉 보상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잉 보상의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생계비 지수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107페이지 36번 문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의 동등 변화에 관한 것인데, 자 문제를 좀 보세요.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갑의 경우 XJ 가격이 하락할 때 밑줄. XJ 가격이 하락할 때 XJ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뭐 당연한 것인데, 소득 효과가 0보다 작다면, 소득 효과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재화가 어떤 재화라는 거예요? 열등제라는 거죠. 열등제.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 중 어느 것이 크냐? 두 번째는요, XJ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밑줄, 소비자 잉여하고 보상 변화, 동등 변화는 어떤 관계를 보이고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상 변화, 동등 변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가 이제, 레온트 F형 효용함수를 줬을 때 보상 변화, 동등 변화 크기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준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가격 체계가 변하고 그 가격 체계가 변하면 물가가 바뀌면 소비자의 선택점도 바뀌고 효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효용이 변하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보자. 이게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보상 변화, 동등 변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CV하고 EV를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 지출액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가격 체계가 변했을 때 가격 변화 이후에 변화 이후의 가격을 중심으로 뭘 달성하는 거예요? 변화 이전에 효용을 달성할 때 그때 필요한 소득의 변동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얘는 변화 이전의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에 효용을 달성할 때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기본적으로 지출액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 CV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변화 이후 가격이 중심이야. 그래서 변화 이후의 가격 P1의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할 때 그때 지출액하고 어떤 지출액과 사이에요? 변화 이후의 가격, P1 가격이 중심이야. 그런데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그 지출액과의 차이, 이게 CV라는 개념이고, 여기 EV는 변화 이전 가격이 중심이기 때문에 변화 이전의 가격을 가지고
변화 이후에 효용을 달성할 때에 요 U1 이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지출액하고 그 다음에 변화 이전의 가격이죠. 당연히 이전 가격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지출액 이거의 차이를 CV, EV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프로 그리면 훨씬 더 좀 엄격하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Y 두제와 평면에 가격이 하락하는데 XJ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XJ 가격이 PX가 떨어졌다. 최초의 예산선을 이렇게 안쪽에 새로운 예산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최초의 L0 예산선 그 다음에 L1 예산선 이렇게 예산선이 바뀌고 선택점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초 예산선상에 한 점 선택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지나는 무차별선도 있고 새로운 예산선상에 선택점도 있고 거기를 지나는 무차별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분리할 때 항상 보상을 엄밀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찍고 여기까지 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치기. 그리고 그 안쪽으로 떨어지면 힉스식의 보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 보상이 요런 형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힉스의 보상의 예산선이라고 L2 요런 최초의 선택점 A점 요런 점하고 그 다음에 요 보상의 요 이후의 선택점 요런 점 B점 이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다고 그랬고 요 대체 효과를 반영한 요런 무차별선을 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최초 예산선상에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서 A점 이렇게 A점 A 이런 C점 이렇게 가격 하락 시 C점 그러면 효용은 가격 하락할 때 효용은 I0의 효용 수준에서 I1 효용 수준으로 이렇게 늘 텐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상 변화만 하고 대등 변화 저쪽에다 그래프를 좀 위에다 한 거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금 지나는 효용이 I1의 효용 수준이 있다. 그러면 가격 하락 시 소비자의 선택점이 최종적으로는 A점에서 B점을 거쳐서 C점까지 가면서 효용이 I0에서 I1으로 효용이 느는데 그 효용 변화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 보면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그래서 이렇게 이게 CV의 개념이다. XY 평면에 예산선이 애초에 안쪽에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 L0 예산선이 L1 예산선으로 변화 이전에 가격선이 그래프가 오늘 잘 안 그려지네. XY 두제와 평면에 이 EV는 안쪽에다 좀 예산선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예산선을 최초 L0 예산선 별로 다르진 않네요. L1 예산선 최초의 선택점 한 점 있을 것이고 새로운 선택점 한 개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점을 우리가 최초의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밀어냈을 때 슬러츠키의 보상의 이런 형태로 힉스식의 보상의 그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점 한 점이 있고요.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고 무차별선이 있어. 이렇게 최초의 A점 그리고 이런 점이 이제 이런 점과 연결을 해서 무차별선을 연결하면 대체 효과를 반영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 자 효용이 가격 하락 시 I0에서 I1으로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효용 증가분을 가격의 변화 없이 소득으로 달성하고자 하면 얼마의 소득을 보조해 주면 되겠냐.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XJ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했는데 그 효용 증가를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가격 변화 없이 이만큼의 소득 보조를 통해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 I0에서 I1까지 효용을. 그래서 이게 지금 EV의 개념이고 EV의 개념상 이런데 우리가 이제 소득 효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소득 효과를. 그래서 CV와 EV를 하나의 평면에 입실론 mx가 0인 경우, 입실론 mx가 0보다 큰 경우, 각각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게 정상제의 경우고, 정상제, 요거 열등제의 경우, 각각 EV와 CV의 관계들을 좀 하나의 평면에다가 다 봐버리면,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좀 안쪽에다가 좀 가파르게 최초의 예산선을, 그리고 완만하게 이렇게 예산선을, L0의 예산선이 L1의 예산선으로 x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물론 똑같이 x제 px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변화 이후의 가격을 변화 이전의 선택점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슬러치키 그거보다 안쪽에 힉스식의 이런 보상의 예산선이 이렇게 L2의 요건 힉스 가격 변화 이후에 요 힉스 보상의 예산선을 찍을 수 있겠고 무차별선은 또 연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선택점을 다 찍기 전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화 이전의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선택점을 또 지나도록 한 점을 찍으면 중요한 것은 요 대체 효과를 우리가 이런 점이라고 했을 때 요 수직의 점선상에 요렇게 수직의 점선상에 선택점이 있다면 소득 효과가 제로인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한 점 찍어서 여기까지 지나면 무슨 보상? 슬러츠키. 그 안쪽으로 지나면 힉스식의 보상은 그 안쪽에 있다. 항상 최소 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려야 됩니다. 최초의 선택점이 A점인데 요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라면 소득 효과는 반드시 수직의 점선상에 있어야 X제 소득 효과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무차별선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요 L0 예산선과 여기 지금 L3의 요 L3의 예산선은 평행하죠. 소득만 변했지. 소득만 변했죠. 그래서 X제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렇게 수직의 점선상에 또 한 점을 찍어보면 이것도 소득 효과가 제로인 점이겠죠. 무차별선을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다시 한번요. 최초의 선택점 A점 그리고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B점 소득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C점 그리고 이전 점을 D점 하면 요 BCAD에는 요 BCAD에는 수직의 점선상에 이렇게 수직의 점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게 소득 효과가 입실론 MX가 제로인 상태다. 그러면 CV와 EV를 표시해 보면 자 가격 X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 효용을 잡아두고 되돌렸다. 요게 뭐고요? CV고 CV.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타나는 효용 증가를 가격 변화 없이 달성하고자 하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다? 이만큼의 소득이 필요한데 요게 EV다. EV. Equivalent Variation EV. 응? 요게 EV. 그래서 소득 효과가 첫 번째 입실론 MX 소득 효과가 제로인 경우라면 요 CV와 EV는 같다 개념상 CV와 EV가 같아요 개념상 요 아래쪽에 쭉 끌어내려서 공간이 좀 있으니까 쭉 이렇게 뭘 그려보냐면 PXX 평면의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PXX 평면의 수요 곡선을 최초 A점에서 X제 소비량이 X0다. X0만큼 X제 소비량이 그리고 B점과 C점에서 X제 소비량이 X1이다.
최초의 가격은 PX0 수준이다. 가격이 PX1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X제 소비량은 지금 A점에서 B점, C점을 통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늘고 있다. 그래서 전체에 우리가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증가한 이걸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마샬 수요. 두 번째,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A점과 C점까지 아닌 A점과 B점까지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수요 곡선도 뭐예요? 요게 Compensated Demand Curve 보상 수요인데 요 I0를 중심으로 한 효용을 기준으로 한 보상 수요도, 그리고 요 C점과 D점 사이도 대체 효과를 반영한 요 I1을 중심으로 한 대체 효과를 반영한 보상 수요 곡선도 똑같다. Compensated Demand Curve인데 I1 중심의 요 보상 수요도 똑같다.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CV, EV, CS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시장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잉여를 나타내는 개념들인데, 요걸 추상적인 요 효용 변화의 개념을 구체적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나는 거냐는 뿐이에요. 그래서 요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는데 요 I0를 중심으로 한 요 가격 하락 시의 효용 증가분은 요 전체가 뭐가 되고요? CV가 되고, 두 번째, 요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는 요 I1 중심으로 대체 효과를 찾아봐도 요거고,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해도 이거기 때문에 요게 CV와 EV와 CS의 개념이 다 똑같다 이겠습니다. 물론 요게 CS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CS는 마샬 수요에 기초한 CS입니다. 원래 엄밀한 의미의 보상 수요 곡선이 소비자 잉여를 판단하는데 정확하지만, 여기서는 마샬 수요와 이 개념상 항상 CV하고 뭐 같아? 항상 CV하고 CS하고 같아요. 개념상.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샬 수요에 기초한 CS하고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릴 필요는 없어. 입실론 M, X가 0보다 큰 경우, 소득이 늘었을 때 X의 소비량이 느는 게 정상제인데요. 이 정상제의 경우는 요 CV와 EV와 CS의 관계가 어떠냐. 자, 봅시다. 요 점이 지금 소득효과 제로인 점이에요. 그러면 소득효과 0보다 큰 점은 요 B점에서 우측으로 가겠죠. 요런 점이 어떤 점이야? 소득효과가 0보다 큰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돌렸는데 무차압선이 어디를 지나갔어요? 여기 접하서 여기 바깥으로 무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점을 지나는 얘보다 바깥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무차압선이. 거기까지 되돌리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EV가 커지는 거지, EV가. 요 EV가 더 커지는 거죠. 뭐는 똑같아? 요 CV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EV가 커져. 그 말은 요 EV하고 CV의 크기 중에 얘가 더 크다. 세 번째, 입실론 M, X, 요게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다는 것은 열등제화를 의미하고, 이 열등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얘보다 최종 소비점이 이런 점이야. 이런 안쪽에 있다면 당연히 무차압선은 이 점을 연결한 무차압선은 이 안쪽에, 얘보다 안쪽에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되돌려 봐야 EV가 더 작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EV가 뭐보다? CV보다 더 작을 거야. 자, 그래서 EV와 CV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가를 했고, 여기 보면 개념상 CV와 EV가 같은 경우도 있다. 자, 보세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게 CV인데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한다. EV와 똑같죠. 그래서
요 PX 하락 시 CV 하고요. PX 상승 시 EV는 물론 개념상 같습니다. 개념상 같아. 여기 보세요. 가격이 요 L0 예산선에서 요 L1 예산선으로 갔다는 것은 XG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 가격 하락 시 지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변화 이전 가격 중심, 요게 EV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변화 무슨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거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가격 하락 시 뭐하고 EV하고 PX 가격 상승 시 요 CV는 또 같아. 개념상 같아. 그러면 우리 관계들을 지금 요거는 개념상 같고요. 요거 개념상 같아. 그런데 이게 이거는 개념상 같고 예외적으로 입실론 MX가 0일 때, 요게 0일 때 예외적으로 CV와 EV하고 CS가 다 같은데 요게 예외고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요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같지 않냐? CV와 EV가 중심이 되는 가격 차이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냐? 아니면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하느냐? 이 가격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에서 가격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개념상 얘네들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지금 소득 효과가 0인까지 봤어요. 이제 대체 효과가 0인 경우를 좀 보시면 넘겨봅시다.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 가기 전에 그 109페이지 하나만 체크해두고 가세요. 그 소득 효과가 왼쪽 그래프에 보면 소득 효과가 0인 경우 있죠? 0인 경우. 거기 그 B점과 C점은 수직의 점선상에 있는데 거기 A점에 수직의 점선을 쭉 그어서 그 점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D점 표시해 놓으세요. D점. 아니요, 왼쪽 그래프, 소득 효과 0인 경우. 그 A점에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거의 D점 표시를 해놔. 이걸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거 그려요. 그 밑에 요걸 그려놔. 요거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0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다른, 정상제, 열등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 밑에다 그려놓으세요. 쭉 아래로 밑에 그려놓으세요. 옆에다 그렸는데 그거 말고 앞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쭉. 이게 마샬 수요, 보상 수요인데 보상 수요가 요 I0를 중심으로 한 보상 수요하고 I1 중심의 보상 수요가 같아서 CV와 EV의 개념이 완전히 같다. 자, 넘어가시고요. 110페이지 좀 보시면 37번 문제. 두제와 x, y 두제화가 있고 효용함수다 밑줄 미니멈 x, y x제 2만원, y제 3만원, 소득은 100만원으로 주어져 있는데 값의 보통 수요를 구해라. 그냥 구하면 되고 두 번째 x제 가격이 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밑줄 2만원에서 만원을 떨어졌다. 보상변화 구해라. 밑에 3번 동등변화 구해라. 어느 것이 큰지 비교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뭐 아주 간단한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y인가요? maximize utility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maximize utility subject 제약 함수가 있고 pxx 플러스 pyy equal m이고 요게 첫 번째 이건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y equal x 이게 효용 극대화의 최적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pxx pyy equal m인데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은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요 예산선을 다시 한번 쓰면 y 대신 x를 집어넣어서 x로 묶어버리면 px 플러스 py 이렇게 될 것이고 equal m이다. 그래서 x제의 보통수요는 바로 우리가 px 플러스 py 분의 m이고 이게 y제의 보통수요이기도 하다. 아주 쉽게 찾고 x제가 가격이 2만원, y제 가격이 3만원, 소득이 100만원 그러면 x, y제 소비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소비 선택력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그게 아니라 CV와 EV 이거를 지금 X의 가격이 2만원에서 만원을 떨어졌을 때 요 얘를 지금 PX가 하락했을 때 지금 이거예요. 하락했을 때 그러면 XJ의 YJ 두 제와 평면에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y equal x예요. 최초의 예산선은 가파를 것이고 새로운 예산선은 완만해. 이렇게 최초 예산선 L0, L1. 최초 예산선은 뭐예요? 2만원, 3만원, 100만원이니까 최초의 버짓 라인, 최초의 예산선은 2만원, 3만원, 100만원 이렇게 됐겠고 새로운 예산선은 만원 그러니까 x 플러스 3만원 이퀄 100만원 이게 새로운 예산선일 거예요. 요 예산선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게 x 이퀄 바로 놔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튀어나오겠지만 보통수요를 구하래서 보통수요에서 여기 2만원 3만원 100만원이면 5만원 100만원 그래서 20단위가 최초에 여기 20개가 최초의 XYZ 소비량이 되고 여기 수직의 점 이렇게 예산선을 수평의 이런 예산선을 L자형의 효용 수준은 뭐가 되겠어요? XYZ 소비량이 같으니까 효용도 당연히 20이 되겠죠. 20이. 자, 새로운 것은 지금 만원, 3만원, 100만원이니까요. 만원, 3만원. 그래서 4만원, 100만원이니까 25단위가 되어서 여기서는 25단위가 이렇게 여기가 25 여기도 25 새로운 선택점 여기일 거예요. 최초의 선택점 새로운 선택점 여기가 L자형에 이렇게 무차별성이 또 있을 거고 물론 그때 효용은 둘 다 25이니까 같이 효용도 25이 되겠죠. 25가 될 거고 자 우리가 이제 CV와 EV 개념을 좀 보자. 최초의 예산선에서 가격이 만원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 곡선 잡아두고 되돌린다. 돌려봐요.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되돌려. 요게 L2 예산선이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 잡아두고 되돌린 것이고 요게 뭐의 개념이에요? CV의 개념이다. CV의 개념. 두 번째는 변화 가격이 떨어졌는데 따라서 효용이 증가했는데 20에서 25로 이 효용 증가를 가격 변화 없이 달성하고자 하면 얼마의 소득을 보조해 주면 되냐? 요 원래의 가격을 요 가격선을 새로운 무차별선에 접하도록 밀어내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L3의 예산선이고 요게
EV의 개념이다. EV의 개념이다. 그러면 CV와 EV의 크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원래 지출액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 효용을 달성할 때, 또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각각의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CV는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얼마 2만 원, 3만 원으로, 요 변화 이전 가격으로, 변화 이후 가격이죠. 변화 이후 가격 만 원으로 몇 개? 20개를. 그리고 또 3만 원으로 요 20개를 이렇게. 이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80이고 원래의 100과의 차이. 그래서 20 마이너스. 뭐 귀찮으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됩니다. EV 그 차이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EV는요 변화 이전 가격이에요. 변화 이전 가격은 얼마? 2만 원, 3만 원. 각각 뭐를 변화 이후에 25 단위를.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25단위. 여기 3만 원 곱하기 25단위.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요거하고 뭐의 차이예요? 요거하고 뭐의 차이야? 100만 원의 차이죠. 이게 50, 75, 125에서 25가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V와 EV의 크기가 다른데 요 CV와 EV 크기를 제가 아까 밑에 저렇게 PXX 뭘 그리라고요? 수요 곡선을 그려서 엄밀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 PXX 평면에 자 보세요. 원래의 얘가 20단위를 최초에 소비하고 있었어. 가격 변화 이전에. 그런데 가격 변화 이후에 25단위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원래 가격이 얼만데 X제가 2만 원인데 만 원으로 X제 가격이 떨어졌어 지금. 그랬을 때 여기가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가 20개를 소비하고 있다가 25개 소비로 이렇게 소비량을 늘렸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가격 효과 전체를 반영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요 순수한 대체 효과, 요 I0의 효용을 잡아두고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수직의 I0 중심의 보상 수요 곡선을 Compensate Demand Curve I0 중심의 보상 수요 곡선을,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가격이 요 가격에서 요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XJ 가격 변화는 없어. 따라서 요게 지금 뭘 중심으로 한 Compensate Demand Curve예요. I1 중심으로 평가한 보상 수요 곡선이다. 자, 그러면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CS, CV, EV 개념은 전부 다 가격이 더 시장을 통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를 평가하는 개념이고, 중요한 것은 변화 이후 가격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냐. 다시 말하면 요 I0 중심의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요 수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구간이냐, 아니면 요 I1을 중심으로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잉여 변화 부분이냐, 여기까지. 아니면 요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를 가지고 요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 이걸 가지고 소비자 잉여를 평가한 것이냐. 다 다르죠 지금. 요 영역을 우리가 A 영역, 요 영역을 B 영역, 요 영역을 C 영역 이렇게 한다면
EV의 개념과 CV의 개념과 CS 소비자 인력, 물론 마샬의 소비자 인력입니다. 이 마샬의 소비자 인력을 각각 보면 EV는 요 가격 하락시 요 전체예요. 왜냐하면 I1 중심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CV는요 요 A 면적분 요 I0를 중심으로니까 A 그 다음에 CS는 A하고 B의 크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소득 효과가 제로가 아니고 대체 효과가 제로면 당연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 CV와 EV가 당연히 달라. 그리고 굳이 이런 계산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2만 원 20개, 20만 원. 2만 원 25개, 25만 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대체 효과가 0인 경우 CS, CV, EV 개념들을 다 우리가 봤다 이것입니다. 거기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의 그 개념의 그 111페이지에 거기 CV와 EV가 지출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출액 제가 아까 다 써드렸잖아요. 그거 다른 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좀 고쳐주세요. CV는 뭐라고요? 지출액과 지출액의 차이인데 P1의 가격으로 U1의 효용을 달성하고 P1의 요 비교년도 가격으로 어떤 효용을 기준년도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지출액과의 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EV는요. EV는 똑같은 지출액과 지출액의 차이인데 뭐예요? 중심이 P0다 이게 P0 그리고 효용은 U1 U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틀린 데가 있을 거야. 고쳐주세요. (113페이지)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하나 봅시다. 간단하긴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는데요. 두제와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다 밑줄 컵떡을 놨습니다. 예산선이 있고 PY, Y제가 1달러일 때 소비자의 지출함수 밑줄 지출함수는 뭐예요? 지출함수는 뭐예요? 지출 극소화에 보상수요를 어디다가? 목적식 지출식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보상수요는 뭐죠? 효용 제약하에서 지출 극소화의 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목표 효용을 최소의 지출로 달성하는 그 지출 극소화의 해 보상수요를 지출함수, 목적함수에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건. 두 번째, 그 PY가 1달러, M이 100달러, PX가 1달러에서 0.25달러로 밑줄. XJ 가격이 1달러에서 0.25달러로 떨어진다면 소비자의 총 효용은 얼마만큼 변하냐? 가격이 1달러에서 0.25달러 변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 변화를 묻고 있어. 기본적으로 소비자 효용은 뭘로 표시가 돼야 돼? 요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이 변한지 얼마 변한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요 효용 함수를 뭘로? 두 재화의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를 하는 간접 효용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간접 효용 함수를. 세 번째는 지금 PY가 1달러, M이 100달러일 때 PX가 1달러에서 0.25달러로 밑줄 똑같이 떨어졌다면 보상 변화의 측면에 소비자 이득이 얼마나 되냐. 보상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알면 요 지출 함수만 알면 거기다 바로 집어넣어서 보상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출 함수 구하라 했잖아, 먼저. 먼저 구하고 나서 거기다 넣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보상 변화를 다르게 찾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넘겨놓고 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거기다 가필도 하고 예시 답안에 다 써져 있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지출 극소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부터 보상 수요라는 것을 도출해 보자. 그래야 지출 함수를 찾을 수 있다. 지출 극소화는 미니마이즈, 익스펜디처. 지출은 두 제화가 있으니까 X제 가격에다가 X제 소비량을 곱하면 X제의 지출이고요. PYY, Y제 가격에다가 Y제 소비량을 곱하면 Y제 지출. 이 지출을 미니마이즈, 극소화하는 XY제 소비량이 몇 개씩이냐? XY를 전혀 소비 안 해버리면 지출이 최소화되겠죠. 그런데 항상 목표로 하는 뭐가 있다고요? 효용이 있어. 목표로 하는 효용이 있어. 이 목표 효용이 효용 함수가 x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지출 극소화해를 라그랑지 함수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라그랑지 함수 설정을 해도 되고, 이거 라그랑지 함수는 뭐예요? 이 제약 함수하고 목적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를 람다라는 변수 값으로 하나로 통합한 함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출 극소화, 이게 뭐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용 극대화의 해하고 지출 극소화의 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런 목표로 하는 XY 두제화 평면에 목표로 하는 효용을, 목표로 하는 주어진 효용을 최소 지출로 가장 안쪽으로 끌어내려서 요 때의 수요를 보상 수요라고 우리가 부른다. 보상 수요. 그런데 미분 가능하고 뭐고 내부 해고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무차별선이 도출되는 CD 함수라면 효용 극대화의 해와 지출 극소화의 해가 똑같다는 거예요. 조건이 PY분의 PX. 효용 극대화 해가 아니라 조건과 지출 극소화 조건이 똑같다는 거지.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조건하고 두 번째는 요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 효용함수에 집어넣는다. 여기 효용함수에다가. 이게 제약이야. 목표 효용 제약하에서 지출을 가장 끌어내린 거야. 아래쪽으로.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요 MRS 요거 미분하면요. MUY는 X고 MUX는 Y고, 그래서 MUY, MRS는 XY는, MUY는 뭐고? X고, MUX는 Y고, 이렇게 해서 요거와 뭐가 맞아떨어지면 PY분의 PX가 맞아떨어지면 요게 첫 번째 조건이 요 1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어? 효용함수가 이렇게 x 곱하기 y로 되어 있고 목표로 하는 효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목표 효용이 잡혀 있어요. 요거를 뭐 x로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y로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뭐 그러면 x를 먼저 구할 거나 y를 먼저 구할 거나 그 차이만 있지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로 정리해서 x부터 먼저 찾게 되면 y는 뭐죠? PY분의 PX, X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U반은 X에다가 뭐를 곱해? 요 PY분의 PX. X를, X의 제곱은 넘어가면 되죠? PX분의 PY, U바. 결론적으로 X제의 보상 수요는 X 햇. X제의 보상 수요는 루트 값이고,
px분의 py u바가 되겠다.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yj 수요도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yj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py분의 px 루트값 여기가 px분의 py u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yj의 보상 수요도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요 px 분모 px 하나 지고 분자에 px가 하나 남겠죠. 요 들어가면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분모에 px py가 사라지고 하나 분모 분자가 뒤집어져서 이게 py분의 px u바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xj의 보상 수요, yj의 보상 수요를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 바로 지출함수를 구할 수 있다. 지출함수. 그래서 요 지출함수는 xj의 지출액하고 yj의 지출액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에 지출 국소화의 해인 뭘 집어넣어야 된다? 보상 수요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px에 대해서 여기다가 루트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루트 값이 뭐가 들어가 여기? px분의 py u바 요렇게 그리고 py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요? 루트 값이 py분의 px u바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여기 루트 안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분모에 px가 하나 사라지고 분자에 px 하나 남죠. 그래서 루트 px py u바 여기도 들어가 보면 py가 하나 사라질 거고 분자에 뭐가 남아? py가 남아서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게 px py u바 이렇게 요게 지출 함수가 되겠다. 지출 함수. 응? 지출 함수에서 거기 문제에서 py가 얼마일 때? 1일 때, 뭐 px가 1일 때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py가 얼마? py가 1일 때 py가 1 맞죠? 요거 y가 1이다. 그러면 이 루트 px u바 이게 1번 답일 것이고 자, 3번은 간접 효용함수에 관한 것이다. 설문이는 간접 효용함수. 간접 효용함수는 기본적으로 직접 효용함수가 재화의 소비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간접 효용함수는, x제화, y제화, 그리고, 요 소득 m으로, 재화의 가격과 소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간접 효용함수다 이렇게 부른다. 이 간접 효용함수는 지출함수와 이거 아주 쉽게 이미 지출함수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지출함수와 듀얼리티 쌍대관계 있다. 쌍대관계. 그래서 간접 효용함수는 바로 지출함수를 가지고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루트 값이고 px, py, u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곱을 해버리면 4 px, py, u바 이렇게 될 것이고 효용으로 정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효용으로 정리하면 분모로 들어갈 것이고 4px 플러스 py 여기가 지출 뭐 이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명목소득과 같은 거니까 m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 간접 효용함수고 이 간접 효용함수를 가지고 지금 x제 가격이 1달러에서 0.25달러로 바뀌었을 때 효용 변화를 지금 봐봐라 이런 얘기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접 효용함수를 구했고 설문을 해결해 보면 px, x제가 1달러, py가 y제도 1달러. 그 다음에 소득이
소득이 얼마일 때 100, M이 100달러 이렇게. 요 상태에서의 우리가 효용을 최초의 효용 수준이라고 찾을 수 있겠고 유제로 뭐 다 주어졌으니까 1, 100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1, 100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10,000 이래서 2,500의 효용이 처음에 2,500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가 이제 PX가 0.25달러로 바뀌었고 PY는 그대로 있고 소득도 M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0.25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집어넣으면 4 사라질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뭐예요? 100의 제곱이니까 많이 되어서 새로운 효용 수준은 U1은 만이다. 이렇게. 그래서 효용 변화는 결과적으로 효용이 얼마나 변했냐? 7,500만큼 효용이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이 요 1달러에서 0.25달러로 4분의 1만큼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효용은 얼마만큼 는 거예요? 효용은 4배만큼 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U0에서 U1으로 4배만큼 늘고 그 사이 증가한 분은 7,50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게 4배만큼 는 거고 증가분은 7,500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CV를 찾으라고 했는데 CV는 저 지출액으로 그냥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XY 가격이 두 개니까 지출함수에 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지출함수가 이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처음에는 1달러 여기가 효용이 처음에 얼마? 2,500. 2,500. 그러니까 50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0.25달러 되면 0.25 4분의 1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10,000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여기에 맞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변화 이후 가격 0.25달러 0.25달러 다 집어넣고 하나만 해볼까요? CV는 지출함수가 지금 2 여기에 2의 루트 값이고 PX, PY, U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출 여기 P1의 가격이 여기 0.25 그래서 2에다가 루트 0.25 곱하기 1 그리고 최초의 효용이죠. 여기 변화 이후의 효용 얼마? 되게 10,000 이렇게요. 이해하고 뭐의 차이예요? 루트 여기가 변화 이후 가격이니까 0.25 곱하기 1 곱하기 여기가 변화 이전의 효용이죠. 그래서 2,500 이렇게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온다고?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2,500에 그래서 50의 제곱 그래서 100 이렇게 해서 100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50이 돼서 여기는 50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5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CV가 이게 이제 가격 하락 시 원래 지금 효용하고 새로운 효용 사이를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든 플러스 값으로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절대값을 우리가 가격 하락 시, 가격 상승 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거기 보상 변화 CV 개념 다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지출함수를 도출하기 전에 지출 극소화와 보상 수요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간단한 문제 하나 더 봅시다. 그 뒤 문제는 넘기고 그 뒤에 117페이지 기출 좀 보시면 효용함수가 x1 곱하기 x2다. 밑줄 그어놓고
P1, P2는 재화 1, 2의 가격이고 X1, X2는 재화 1, 2의 수량, M은 화폐소득인데 마샬의 수요 함수를 구해라. 마샬 수요? 보통 수요를 구해라. 효용 극대화해를 구해라.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 다 구했어. 우리가 콥더글라스의 효용 함수에서 보통 수요를 구하면 그 일반형을 한번 써보세요. 그 옆에다가 일반형을 한번 써봐. 효용 함수에 u equal ax의 알파, y의 베타 이랬죠? 그게 보통 수요를 바로 쓰세요. 어떻게 생겼어? x 스타 equal 어떻게 생겼다고? 분수죠? 분모에 뭐가 있어? x제 가격이 있겠죠? px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괄호 닫고 분자는 m이고 y는요 다른 게 뭐야? 분모에 py가 있겠고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x1, x2의 지수가 1, 1이니까 1, 1이니까 그 알파 베타가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2px분의 m 2py분의 m 이럴 텐데 이게 x1, x2 재화니까 그 기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2px1분의 m 2px2분의 m 이게 아닐 거야 이거. 거기 간접 효용함수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보통 수요를 어디다 대입을 해? 효용함수에. 보통 수요를 효용함수에 대입을 해. 보통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방금 2px1분의 m 2px2분의 m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효용함수에 x1, x2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간접 효용함수가 나오고 힉스 보상 수요함수 해보세요. 방금 그거 똑같아 지금 지출 극소화해 찾아요. 지출 극소화의 해를 찾아. minimize expenditure x1 곱하기 x2야. 근데 p1 x1 플러스 p2 x2 subject to 뭐예요? u바 equal x1 곱하기 x2. 우리가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게. 효용함수가 똑같은 거니까 효용함수가 지금 x 곱하기 y든 뭐 x1 곱하기 x2든 해보세요. 보상수요. (118번) 118페이지 거기 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1번 마샬 수요는 가격 변화에 따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모두 반영한다. 밑줄. 마샬 수요에 보면 EP1분의 M, EP2분의 M 이렇네요. EPX1, EPX2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P1, P2니까 그냥 간접 효용함수란 거기 재화의 소비량으로 효용함수를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낸다? 소득과 가격으로 표시한 함수다. 간접 효용함수를 알면 지출함수를 알고 설문 4 가보세요. 일일이 대입해서 지금 도출했는데 간접 효용함수와 지출함수의 쌍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힉스 보상 수요함수는
지출 극소화했는데 거기 minimize M 이랬는데 P1, X1 플러스 P2, X2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118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오른쪽 우측의 첫 번째 줄에 힉스 보상 수요 함수는 가격 변화에 따른 두 가지 효과 중 소득 효과를 반영한 건가요? 대체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자, 거기 하고 어디를 좀 넘어가시냐면 133페이지 133페이지 상태 조건 평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위험을 기피하는 값은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의 집값은 2억이다. 밑줄. 소문자 W0는 2억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평가되고 있고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1억 원이다. 토지 1억 원 위에 건물 1억에 값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 D, 데미지가 1억이고요. 건물에 대한 사고 보험을 들려고 한다. 사고 발생 확률은 2%다. P가 0.02고 확률이 항상 주어져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값은 보험금이 5천만 원이다. 보험금을 C라고 하겠습니다. 커버리지 C. 사고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공정보험의 조건을 설명하고 공정보험의 조건. 기본적으로 공정보험이라는 것은 뭐죠?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과 보험가입 이후의 기대소득이 일치하는 보험. 이걸 공정보험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죠? 정상 이윤을 향유하는 보험. 그리고 사고 확률과 뭐가 같아요? 보험 프리미엄률이 같은 보험. 사고 확률과 보험 프리미엄률이 같은 보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공정보험 조건을 찾아라 하면 찾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갑이 1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항상 이런 보험이 제공이 되면 이 보험이 제시된 보험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설명을 해야 돼. 보험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설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보험이 위험 전체를 커버하는 풀 커버하는 완전 보험이냐 아니면 위험의 일부만 커버하는 부분 보험이냐. 두 번째는 공정한 보험이냐 불공정한 보험이냐. 불공정 보험 중에 유리한 보험이냐 불리한 보험이냐. 이거 항상 제시된 보험을 평가를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기대효용 극대화. 처음에 우리가 위험을 기피하는 값은 거기다 밑줄. 위험 기피자라고 주어졌어.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 중립자 얘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괜히 다 사족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위험 기피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기대용 극대화점은 위험 기피자의 기대용 극대화점은 항상 풀 커버되는 완전 보험점이 위험 기피자의 기대용 극대화점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두 번째 위험 기피 성향을 가진 갑의 무차별곡선과 기대용 곡선을 이용해 설명해 봐라. 또한 갑과 보험회사 간의 최적 위험 분담의 조건 밑줄. 최적 위험 분담이라는 그 말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갑이 적당하게 위험을 나누는 게 최적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최적 위험 분담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을 전부 다 보험회사에게 떠넘기고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갑이 사고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위험 기피자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겠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문일은 공정보험의 조건을 물었어요. 그리고 제시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판단을 해야 이 보험이 두 번째 설문에 가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지 최적 위험 분담의 조건은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 공정보험의 의의, 공정보험. 뭘 공정보험이라고 부르냐? 그리고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 공정보험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EW1과 EW2가 같다. 요 EW1은 요 기대소득인데요. Expected Wealth, 기대소득인데 요 기대소득이 보험가입 이전과 보험가입 이후의 기대소득이 같은 보험이다. 여기 EW1 보험가입 이전의 기대소득은 뭐냐? 사고 발생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떤 소득을 경험한다? 초기 소득 가운데 손실을 빼고 남은 소득, 요 데미지가 생기고 난 다음, 손실액을 빼고 난 다음 요 소득을 경험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안 나면 어때요? 플러스, 사고가 안 나면 1-P의 확률로 초기 소득 집값 2억이 그대로 있겠죠? 이런 상태에 이게 보험가입 이전이고 보험가입 이후의 기대소득은 EW2라고 하면 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PW0 PD 플러스 W0 마이너스 PW0 이렇게 해서 요게 PW0가 사라지고 W0 마이너스 PD만 남습니다. W0 마이너스 PD만. 얘는요, 일단 집값 2억이 있어, W0가 있어. 그리고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뭐 내야 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인슈어런스 피,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돼.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떤 확률로? P의 확률로 사고가 나면 데미지가 생겨요. 손실이 생겨. 그리고 또 P의 확률로 뭘 줘? 이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네요. 그 보험금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렇게. 요게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에 가입한 후 기대소득이다. 결과 얘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EW1 equal EW2 얘는 W0 마이너스 PD하고 뭐 같은 거예요? 얘가 같은 거야. W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PD 플러스 PC 이렇게 해서 다 소거가 되고 I, PC만 남는다. 그래서 I equal PC 요게 뭐라는 거예요? 공정보험의 조건이고 또 우리가 P로 이걸 정리하면 C분의 I라고 쓸 수 있는데 이 C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율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율 요걸 보험 프리미엄률이라고 부른다. 알파 보험 프리미엄률 그래서 뭐하고 보험 프리미엄률하고 사고 확률이 같은 보험 공정보험이다. 두 번째 사고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하면 공정보험료가 된다. 두 번째 제시된 보험이 요 제시된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그러면 얘가 P 사고 확률이 0.02 요 0.02의 사고 확률인데 보험금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네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 그런데 사고가 나면 데미지는 집 전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데미지는 1억인데 5천만 원의 보험금만 준다고 하니까 데미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풀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보험을 부분보험이라고 그런다. 부분. 위험의 일부를 누구에게? 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예, 부분보험이다. 요 부분보험이라 할지라도 이 커버리지에 맞는 보험료를 걷고 있다면 그게 공정보험인데 문제에서 공정보험료는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공정보험료는 뭐에다가 사고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하면 되니까 0.002에다가 뭘 곱하면 돼? 5천만 원을 곱하면 돼. 5천만 원. 그래서 보험료, 공정보험료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제는 100만 원 내고 가면 되는데 두 번째 설문에서 그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 기피자가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달성하겠냐. 그래서 위험 기피자의 최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험 기피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내가 소득이 늘면 늘수록 요 효용함수가 기대 효용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목한 수평축의 소득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MUW 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점점 감소하는 소득이 늘 때 그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소비자를 위험 기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확실한 현금이 주는 효용인데 캐시 확실한 현금이 주는 효용하고 위험한 기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터리 복권입니다. 복권하고 봤을 때 확실한 현금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 또 확실한 현금 요 기대 금액이 주는 뭐하고 효용하고 기대 금액이 주는 효용하고 기대 효용 위험한 기회가 주는 기대 효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확실한 현금이 주는 효용이 더 큰 소비자. 요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요. 요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P1의 확률로 내가 W1이라는 소득을 경험한다면 그때 만족도요. W1. P2의 확률로 W2의 소득을 경험한다면 그때 만족도. 이렇게요. W2 이렇게의 만족도. 요게 이제 기대 효용이라는 것이고 요 위험한 기회가 주는 기대 효용과 확실한 기대치가 주는 효용. 요거 기대치는 어떻게 또 쓸 수 있어요? P1의 확률로 W1의 소득을 경험할 것이고 P2의 확률로 W2의 소득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게 기대치고요. 이 기대치가 주는 뭐요? 효용. 얘하고 요 기대 효용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면 이게 위험 기피자다. 그래서 위험 기피자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요런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정의를 칠판 닦기가 없어서 그만해야 되겠네. 자, 이게 위험 기피자라는 건데요. 이 위험 기피자는 상태 요건 평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최적이고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냐. 그래프를 우리가 상태 요건 평면을 그래프를 좀 보면 예전에는 뭐 WB, WN 뭐 이런 식으로 아니 W 그러니까 소득이 사고가 났을 때의 소득, 사고 안 났을 때의 소득 그래서 액시던트에서 WA 또는 난 액시던트에서 WN 뭐 이렇게 예전에 표시했는데 요즘은 이제 개정판 이용환점도 보면 개정판을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했어요. bad state 그리고 WG good state 이렇게 해서 나쁜 거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안 나는 거죠. 45도의 반직선을 끌어내서요. 요 45도의 반직선을 보면 이 궤적에서는 항상 WG하고
WB가 같다. 그래서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위험이 전혀 없는 리스크 프리 존. 그래서 무위험선이다. 무위험선. 리스크 프리 존. 또는 이거를 확실성선. 불확실한 게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아주 작은 W0에서 데미지가 생긴 아주 작은 소득을 경험할 거고, 사고가 안 나면 W0 초기 소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조건부 소득을 갖고 있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 어디를 벗어난? 확실한 상태를 벗어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벗어난, 이 제로점이 초기점이고, 초기점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이다. 그래서 요게 등 기대치선이고, 이 등 기대치선은 expected wealth, 요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인데, 기대치는 피해 확률로, 사고 발생 확률로 사고 시 소득이 뭐예요? 요 bad state, 사고 시 소득을. 그리고 1-피해 확률로 뭐를 경험해? good state요. WG를 경험하는 이런 기대치인데 어떤 평면이죠? 요 WG를 수직축으로 가니까 WG는 마이너스 요 1-P분의 뭐가 되고 P가 되고 WA 여기가 지금 이제 B가 되고 뭘로 나눴어? 1-P로 이 W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 이게 등기대치선인데 요 등기대치선을 쓰면 항상 뭐라고 써야 돼? 요 기울기를 써야 됩니다. 1-P분의 P다. 기울기가 이런 점을 한 점을 찍어보면, 이런 점 한 점 찍으면 이걸 이 원점이라 그러고, 무차별 곡선은 위험 기피자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볼록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고, 요렇게 생겼다 이거. 요렇게. 요게 E0점에서의 효용 수준이다. 이걸 뭐 EU 해도 되고 I0의 효용 수준이다 이렇게. 보세요. 요런 점은 이 제로점과 이 원점의 공통점은 기대치가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요 이 원점은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1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이고, 보험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 위험을 전부 다 풀 커버 해줘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간 것이니까 자신의 보험이 이게 자신의 위험을 전부 다 풀커버해는 완전 보험이라는 것이고, 이 E0점에서 기대치가 뭐였어요? 우리 초기 상태의 기대치가 아까 보니까 초기 상태의 보험 가입전의 기대치가 W0-PD다. 그래서 여기가 W0-PD고 W0-PD 여기 45도의 W0-PD 똑같은 기대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너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일로 갈래? 라고 제안을 하는 게 풀커버되는 완전보험이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전보험은 누구의 입장에서? 위험 기피자의 입장에서 기대효용이 가장 커지는 보험이다. 효용이 I1으로 가면 가장 효용이 커진다. 그런데 요 E0점에서 이 원점으로 가려고 한다면 뭐를? 손실액 1억 전체를 커버해 줘야 된다. 1억을. 데미지가 1억이라면 보험료는 얼마에 돼야 된다? P, 요 데미지가 1억이라면 여기 0.02에다가 1억을 곱한 200만 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돼야 돼.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가 지금 2억인데요. 2억인데 여기 2억에서 P가 0.0이고 데미지가 얼마니까? 1억이니까 1.98억이 되어서 이게 200만 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게 공정보험료다 이것이에요. 이게 공정보험료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00만 원을 내고 풀커버되는 대로 가면 좋았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다 지금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100만 원만 내라. 보험금 5천만 원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 2의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기대 효용을 당연히 극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효용이
기대용 극대화점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시된 보험이에요. 요 E2가 보험금 5천만 원 주는 제시된 보험이다. 최적 위험 분담의 조건을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적 위험 분담의 조건은 지금 이 상태가 요 상태가 되는데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등기대 지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요. 요 무차벽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어디서 맞아 떨어져?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선상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P의 확률로 W0-PD를 경험할 것이고 그때 만족도를 이쪽을 지우고 기대 효용을 P의 확률로 이런 만족도를 누릴 것이고 플러스 1-P의 확률로 효용인데 W0가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W0가 주는 만족도를 누릴 거란 얘기죠. 이걸로부터 우리가 MRS 무차벽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MRS 요 WB, WG니까 G, B 뭐 이런 식으로 MRS, BG 이렇게 이게 MU 뭐분의 G분의 MU,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G로 미분하게 되면 요게 지금 요거 사고가 났을 때 확률이고 요거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요게가 사고가 났을 때 WB고 요거는 사고가 안 났을 때 WG니까 그냥 WB, WG로 이렇게 그냥 넣으면 G로 미분하게 되면 요게 G가 들어있지 않는 WG가 들어있지 않는 요건 다 상수의 미분값 다 제로가 됐고 분모에 1-P의 효용함수를 한 번 미분한 게 된다. 한 번 미분한 게. 분자는요, MU, B는요, 여기는 한 번 미분하면 되지만 여기는 B가 들어있지 않기, WB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수의 미분값 제로가 돼서 PU 프라임 되고 여기는 WB가 되고 여기는 WG가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무위험 선상에서는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한 번 미분한 미분값도 같고 결과적으로 1-P분의 P가 되어서 뭐하고 요 MRS하고 등기세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어느 점이에요? 요 이 원점이다. 그래서 위험의 최적 분담 조건이 이거다. 최적의 위험 분담 조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마지막 문제에 사고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언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냐, 위험 기피자인데, 위험을 싫어하는 애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아주 현저하게 불리한 보험이야. 두 번째는, 별로 불리하지 않아도 내가 더 위험을 싫어하지 않아. 위험을 기피하기는 기피하는데, 별로 위험을 기피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서 작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위험 기피자의 보험 가입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뭘로? 위험 기피도로, 에로우 프렛이 얘기하는 위험 기피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위험을 싫어한 위험 기피자인데요. 위험 기피자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좀 보면 여기가 WB bad state, WG good state 45도의 반직선으로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반직선상에서는 항상 WG와 WP가 항상 같다. 자, 초기 부존점이 이제로점이 있고 그 이제로점에서는 사고가 안 나면 집값이 그대로 2억이 있고 사고가 나면 W0 마이너스 데미지가 생겨서 요 아주 작은 소득을 경험하는 이 조건부 소득을 경험하는 불확실한 상태, 위험이 존재한 상태에 있다. 자, 여기가 보면 이런 형태로 등기대치선이 있었고 그 등기대치선이 기울기가 1-P분의 P인데 얘하고 뭐가 같으면 마이너스 1-알파분의 알파. 알파가 아까 C분의 I라 그랬잖아요. 알파가 C분의 I. 그래서 이게 등기대치선과 보험예산선이 같으면 이게 공정보험이고요. 공정보험. 요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정보험이고 아래쪽은 물론 등기대치선은 되지만 뭐는 아니겠어요. 보험예산선은 될 수가 없어. 사고가 났는데 더 많은 소득을 주는 이런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기울기가 만약에 불리한 보험이라면 요 P하고 알파의 크기를 같으면 공정한 건데 P가 더 클까요? 불리한 보험은 알파가 더 클까요? P가 커, 알파가 커? 응? 불리한 보험은 P가 커요? 사고 확률이 커요? 보험 프리미엄률이 커야 돼? 응? 네가 생각해라 이거요? 요게 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C분의 I라 그랬잖아.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율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 같은 보험금 주면서 보험료율이 사고 확률보다 더 높아. 그러면 불리한 보험이 되겠어요. 이게 불리한 보험이야 이렇게 되면 그 불리한 보험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요 P하고 알파 중에 얘가 더 보험 예산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불리한 보험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리한 보험의 예산선이야. 요 예산선상에 모든 불리한 보험들이 있겠죠. 여기 불리한 보험들이. 그런데 이 초기 상태에 이렇게 가게 되면 가장 기대 효용이 극대화될 텐데 초기 상태에 보다 바깥에만 무차익선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무차익선이 생겼다고 하면 이게 나란하니까요. 이렇게 무차익선을 또 그릴 수가 있겠고 얘보다 바깥에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보험은 어떤 보험이다? 부분보험이다. 풀커버되는 완전보험에 가입하는 얘보다 얘가 더 효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험기피자가 불리한 보험을 만나면 불리한 보험을 만나면 이런 보험을 제한받았을 때 부분보험에 가입하지 풀커버되는 완전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분보험에 가입한다. 두 번째, 어떤 경우는 아예 가입 안 하냐면 초기 상태에 이런 보험 상품이 있고 이제로점 요 초기 상태에 있고 여기가 지나는 등기대치선이 있고요. 불리한 보험이 굉장히 불리해서 이렇게 요런 불리한 보험 상품이 있다. 이게 보험 예산선이에요. 그런데 초기점을 지나는 무차익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떠한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도 무차익선이 그 아래쪽에 있다. 이런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초기점을 지나는 요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형태로 이렇게 보험 예산선이 주어지면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불리한 보험을 만나면 위험 기피자는 이렇게 부분보험에 가입하거나 전혀 가입하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경우를 보면 불리한 보험을 만나도 정말로 나는 위험이 싫어. 그래서 웬만한 불리한 보험은 무조건 가입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는 예컨대 여기가 지금 45도의 반직선이어서 등기대치선, 45, 무위험선이고 WG equal WB. 이게 무위험선이다. 초기점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상태. 2제로점 이 상태에 있는데 요 우하향하는 기대치가 일정한 등기대치선이 있고 등기대치선 이게 공정보험 예산선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공정보험 예산선이기도 한다 그랬어. 근데 이런 형태로 불리한 보험이 제공됐다. 불리한 보험이. 그런데 얘가 위험을 싫어하는데 얼마나 싫어하냐면 초기점을 지나는 무차합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여기에 무차합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차합선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풀커버되는 완전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자신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이런 형태로 L자를 그려보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미니멈 이렇게 생긴 애예요. 여기가 W, B, W, G 뭐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떤 불리한 보험 만나도 이렇게 불리한 보험 만나도 풀 커버되는 완전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입니다. 완전 보험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자는 보험이 얼마나 불리하냐. 보험이 불리한 정도하고요. 두 번째, 내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냐. 위험 깊이 정도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 깊이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에로우와 프렛이다. 이 에로우와 프렛이 얘기하는 위험 깊이 척도는 위험 깊이도, 위험 깊이 척도 전반적인 위험 깊이 척도와 부분적, 국소적 위험 깊이 척도라는 건데 이 전반적 위험 깊이 척도라는 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위험 깊이 척도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 일단 평면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초기점하고 요 점하고 우리가 보면 무차합선이 동일한 무차합선상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을래? 아니면 내가 이런 보험 제공할 테니까 너 일로 올래? 라고 말한다면 무차별하니까 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보험회사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보험료가 이거야. 최대 보험료가. 그런데 아까 공정보험은 이런 기대치가 똑같은 이런 상태로 보내주는 게 공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정보험은 어디야? 이만큼이 공정보험료예요. 요게 초기 상태와 똑같은 기대치가 유지되는 보험 상품. 이게 공정보험 상품이고 그 대가가 공정한 대가가 이거야. 그런데 이만큼 추가로 뭘 하고 있어요? 추가로 자신이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추가로 이만큼 보상액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런 형태의 좀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무차별선이 있는 애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하고 여기가 무차별했는데 얘는 여기하고 여기가 무차별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얘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그렇겠죠. 이 극단적 위험 기피자는 이만큼의 최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이만큼밖에 못 받아 최대로. 그 말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얘는 작은 애고 얘는 굉장히 큰 애야.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추가 보상액이 훨씬 큰 애. 이게 위험 기피도가 큰 애다. RP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RP가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클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애고 위험 기피도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또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certainty equivalent 이렇게 부릅니다. 왜? 초기 상태와 똑같은 효용을 줘. 그러면서 위험이 전혀 없어. 그때 화폐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 확실성 등가 이렇게 부른다. 확실성 등가. 이 확실성 등가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얘는 어디에?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까지잖아. 확실성 등가가. 그러면 얘가 작고 얘는 큰데요. 위험 기피도는 뭐가 커? 얘가 더 커. 그러니까 확실성 등가가 작을수록 certainty equivalent가 작을수록 그 말은 아주 작은 확실한 금액만으로도 위험한 상태와 똑같은 효용을 내가 누리니까 이가 작을수록 위험 기피도가 더 크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로우와 프렛이 얘기한 전반적 위험 기피 척도다. 위험 기피도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클수록 그 다음에 확실성 등가가 작을수록 뭐가 크다? 위험 기피도가 더 크다라고 에로우 프렛이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효용함수를 한 두 가지만 좀 집어넣으면 뭐 끝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더 뒷부분 공정보험, 최대보험, 확실성 등가, 리스크 프리미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기대 효용 이론하고 해서 같이 좀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